새롭게 한 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또 안고 시작을 하게 되네요. 이분에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듣죠.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확연하게 우리장과 뉴욕장의 차이가 좀 돋보였었고요. 이번 주도 일정이나 이벤트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장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각 변수들 좀 짚어주세요.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는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요. 미국 시장은 일단 신고가 갱신했죠. 지난주에 제가 아마 만약에 신고가 계산은 27,800까지 정도 열려 있는데 가는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도 0.9% 정도 올라오면서 27,300 정도까지 올라왔었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 장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장은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온 것 같죠. 그래서 실적에 따른 시장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달 말에 30일과 31일 사이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실망이 크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월은 일단 외통수로 방향을 틀었어요. 무슨 말이냐, 양쪽을 열지 않고 한쪽으로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 충분히 화답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인지 아니면 약속을 어겨서 8월에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이제 시장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왜 저 한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약속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건물도 지으면 감가상각이라고 생기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아마 감가상각이 생기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최고점을 돌파한 시점, 이 자리에서 추가로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관심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트상으로는 이제 오늘은 이 주봉 일봉보다는요 월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월봉 차트로 보시면 지금 지난번 선 그어놓은 데거든요. 정확하게 27,750, 800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돌파가 돼야지 진짜입니다. 만약 저게 돌파가 되면 정말 새로운 파동, 혹시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게 1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게 1파가 되면 1.5배가 날아가는 거니까 사실 돌파구나 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은 거죠.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의 어떤 금리를 한 게 아니라 너무 기대감으로 끌어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글로벌 시장의 모든 경제 환경이 그 기대감을 받쳐주고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 시장 빼놓고는 글로벌의 경기가 결코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기대신 유동성에 의한 상승, 오히려 거꾸로 유동성 함정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오기 시작했고 월봉상으로 이달이 중순이니까요. 아직도 중순까지의 방향성 계속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평선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딱 끄면은 현재 이 캔들상으로는 3봉에 딱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헤드앤숄더였기 때문에 가운데 머리가 큰 상 높았고 양 어깨가 낮은 상태였는데 한쪽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추세선을 우상향으로 긋다 보면 좀 딱 걸려있는 상태인데 지금의 자리에서 추가 돌파가 나오려면 금리나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실적에서 강한 실적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저 돌파되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 쪽에서 계속 보시는 게 현명하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착이 되면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파동이라면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1파라면 랠리어트는 1.5가 나와야 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까지는 그 상황은 아니다. 그때 가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죠. 사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는 금리 인하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7월이냐 8월이냐 두 개가 나오는데 만약에 한다면 8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7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주열 하는 총재의 과거 속성상 보면은 먼저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항상 뭐냐면 뒤따라가는 식이었죠. 시장 상황에서 요구하면 지켜보다가 미국 시장이 변화가 들어오면 거기를 따라가는 국내 시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내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FOMC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언제부터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작년부터 금리 인하가 있었어야 되죠. 근데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될 시점을 놓쳤죠. 놓쳤는데 정책과 또 반대 방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할 거다. 그러나 지금 단행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꼭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하 기대치가 시장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규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자꾸 압박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갈까봐 두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특히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제가 지난주에 아마 말씀드렸어요.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랫꼬리가 생겨 다 좋은데 후행 스팬이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이게 주봉이거든요. 내려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틀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2주 정도 내지 아니면 깊게 빠져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그런 전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조정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오늘 뭐 아침이지만 일단 시간이 적으로는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있거든요. 근데 후행스팬이 한 번 떨어졌을 때 되돌렸기 때문에 두 번 떨어졌을 때는 확률적으로 되돌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디커플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만약에 있다면 차라리 한 이달 말까지 조정 주고 8월에 금리 인하 분위기로 끌어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일본과의 얘기를 좀 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문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수출의 상당한 부분 영업이 또 가져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문제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소재 수입이 안 되니까 제품 생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죠. 자동 감산. 네, 자동 감산을 하면은 일단 가격이 오를 수 있죠.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일시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감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며칠 올랐지만 추세적이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종목을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전자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 안 드리냐면 일본의 아베 뒤에는 트럼프가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할 만큼의 배짱 없습니다. 그 사람.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게 단기전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의해서 유가를 셰일가스 가지고 있었을 때 유가를 폭락시킨 게 트럼프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유가의 패권을 장악을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익을 내면 정제 마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유가를 끌어왔던 트럼프인데 반도체에 만약에 아베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는 어느 쪽에 날까요? 전기전자는 좀 지켜보시고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정제 마진이 올라오는 이 종목으로 가는 게 정유주 쪽의 방향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는 정유주가 테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반도체는 잠시 소강 상태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